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 회복력이라는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어떤 재단이 닥쳤을 때 왜 어떤 공동체는 무너지는데 어떤 곳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까요?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특히 재난 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시험 준비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재난을 겪었는데도 왜 어떤 공동체는 훌훌 털고 일어나고 다른 공동체는 그렇지 못할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 바로 회복력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따라가게 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재난 회복력이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이어서 이걸 설명하는 개념적 설계도, 드럼 모델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BRIC라는 측정 도구로 넘어가서 실제 미국 사례를 통해 회복력 지도를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모델이니 측정이니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재난 회복력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회복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취약성이라는 개념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취약성은 말 그대로 재난이 오기 전부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약점 같은 거고요. 반면에 회복력은 재난이 닥친 후에 발휘되는 아주 역동적인 힘입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심지어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강해지는 능력, 바로 그게 회복력입니다. 이게 바로 수전 커터 교수가 내린 회복력의 핵심 정의인데요. 가만히 뜯어보면 세 가지 요소가 보입니다. 첫째, 충격을 흡수하고, 둘째, 사건에 대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바운스백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상태로 도약하는 바운스 포워드의 개념인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재난 연구가 아니라 생태학에서 처음 나왔다는 겁니다. 1973년에 생태학자 홀링이라는 분이 외부 충격에도 숲 생태계가 어떻게 스스로 평형을 유지하는지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회복력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 즉 시스템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회복력이 뭔지 대충 감이 잡히셨죠? 그럼 이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개념적 모델,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드럼 모델입니다. 장소 기반 재난 회복력 모델인데요. 재난이 일어나고 끝나는 그 전 과정을 한눈에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틀이죠. 특히 박사과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드럼 모델은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복잡한 그림 대신에 이 4단계의 흐름으로 드럼 모델을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건 사전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닥치기 전부터 모든 공동체는 저마다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재난이라는 외부 충격이 쾅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를 하겠죠. 이 대처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 바로 회복 및 적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는 교훈을 얻고 정책을 바꾸고 시스템을 개선하죠. 그리고 이 변화는 다시 다음 재난을 맞이할 때의 새로운 사전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 이게 바로 드럼 모델의 핵심입니다. 자, 이론적인 설계도를 봤으니까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복잡하고 추상적인 회복력을 대체 실제로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이론을 현실 세계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해답이 바로 이 BRIC, 공동체를 위한 기준 회복력 지표라는 도구에 있습니다. BRIC는요, 앞에서 본 드럼 모델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회복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브리크는 뭘 가지고 점수를 매길까요? 바로 이 6가지 종류의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공동체 자본, 제도적 자본, 주택이나 기반시설 자본, 그리고 환경적 자본.
이 6가지 자본을 골고루 평가해서 그 공동체의 종합 회복력 점수를 내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은 그 지역의 의사가 얼마나 있느냐로 볼 수 있고요. 경제적 자본은 고용률 같은 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제도적 자본은 정부가 재난 예방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환경적 자본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습지가 얼마나 넓은지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들이 현실의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론도 배우고 측정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 모든 걸 합쳐서 실제 세상에 적용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익 지표를 가지고 미국 전역의 모든 카운티에 적용을 해봤더니요. 정말 놀랍게도 아주 뚜렷한 지리적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서부와 대평원 지역의 회복력이 가장 높았고요. 반대로 서부와 남부, 특히 멕시코 국경지대나 에팔레치아 산맥 지역은 회복력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국 전체 3,108개의 카운티 중에서 과연 영광의 1등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결과가 진짜 의외였습니다. 1위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매년 허리케인이 들이닥치는 루이지애나의 세인트 찰스 카운티였어요. 심지어 상위 3곳 중 2곳이 루이지애나였죠. 반면에 가장 회복력이 낮은 곳들은 서부의 건조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재난이 잦은 루이지애나가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다시 아까 봤던 6가지 자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이지애나의 세인트 찰스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잦은 재난 경험 덕분에 정부의 재난 예방 투자나 보험 가입률 같은 제도적 자본이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홍수를 막아주는 습지 같은 환경적 자본도 풍부했죠. 반면에 최하위를 기록한 임페리얼 카운티는 거의 모든 자본 항목에서 전국 꼴찌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종합 회복력 순위를 결정한 겁니다. 여기서 이 연구가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복력은 단순히 취약성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둘 사이의 통계적인 연관성이 고작 25%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지역의 약점을 보완해준다고 해서 재난 후에 회복하는 능력까지 저절로 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취약성 관리와 회복력 강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정책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회복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진화하고 확장되어 왔는지 그 더 넓은 그림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회복력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다 쓰이잖아요. 이걸 학술 용어로는 경계객체라고 좀 어렵게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어주는 공용어 혹은 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생태학자, 도시계획가, 심리학자, 경제학자 모두가 회복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여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회복력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가 시대의 과제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기술 시스템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0년대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생태 시스템으로 그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건강, 즉 심리사회적 회복력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엔 회복력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잘 정의된 기술적인 용어를 넘어서 점점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사고방식 또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과연 이 회복력이라는 개념은 한때의 유행어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주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맞는 열쇠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